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1주차 사회복지 실천론 1주차 저는 자료를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톡 단체방에 다 올려놨습니다. 단체방 40명방 36명방 글리 들어가시면 거기 자료를 열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하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동영상부터 이제 사회복지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목적,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 집단,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2.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해결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겪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빈곤, 질병, 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자립 지원 개인의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취업,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사회 연대 강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듭니다. 지역사회 활동,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노력합니다.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주체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습니다. 사전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면접, 관찰,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획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목표 설정, 개입 방법 결정, 자원 연계 등을 포함합니다. 개입 계획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교육, 자원 연계, 사례 관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평가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옹호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싸웁니다. 정책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보시고 밑으로 이제 내리시고 이제 목차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지만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에서 개념, 정의, 이런 단어, 그리고 미국에서 이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어, 원어에 대한 약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개념을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행위를 넘어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사의 역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자 현장 활동이다. 현장 활동이라는 거죠. 이게 상담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내담자 온 사람을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는데요.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하면서 그 복지를 실현한다는 거죠. 상담,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상담론과도 연계가 많습니다. 상담학과도 관계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신대원에서 목회와 상담학을 3년 전공하고 사회에 나와서 민간 자격증을 상담사 자격증을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9개를 가지고 있어요. 분석 심리, 노인 상담, 부부 상담, 외상, 위기, 불안 조절,
이런 여러 가지 그 민간 자격증을 제가 취득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은 공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찾을 때 이제 수수료를 냅니다. 이제 코로나 때는 뭐 3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시기 그걸 저기 비대면으로 수업하니까 자격증을 그때 한 8만 원을 받으면 이제 자격증 주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평생교육원 여기에서는 교육지원증의 대기를 2개월 과정에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죠. 그리고 장학제도도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는 이제 상담을 기초로 한 사회복지 사회연대와 지역사회 복지관 이런 데하고도 연계시켜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이제 상담으로 해서 실천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세계적인 전문 활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그 널리 통용되는 정의가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예술적 기술을 통합하여 개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2급 과정이 되려면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패스 수업하고 패스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 이론 과목이죠. 이론 과목. 이론 과목을 공부해서 패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생교육 현재 상태 우리는 수료 과정으로 2개월 과정을 했어요. 과목당 과목론으로 전부 지금 뭐 전 시간에 했던 뭐 사회복지 행정론, 이번 시간에는 뭐 사회복지 실천론, 뭐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할 노인복지론 이렇게 론으로 지금 과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수료하는 걸로 수료증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3요소가 있어요. 2번에 사회복지 실천하는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인간, 환경, 상호작용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인간을 상대로 복지 실천을 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이게 이제 초점이라는 거죠. 개인이 가진 내적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게 한다. 스스로 마약도 그렇지만은 이 사회복지도 스스로 해결하는 상담을 한다는 거죠. 마약도 사람을 인간을 상대로 하지만 또 사회복지도 인간을 상대로 해서 실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환경,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법과 제도.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법과 제도, 정치 이런 데까지도 다 관여시킨다는 거죠. 지역사회 단체, 복지관, 여러 가지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도 연계시켜가지고 복지를 실현하게끔 해드린다는 거죠. 그게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죠. 그게 상담사가 할 일이고요. 그 클라이언트의 삶을 억압하는 환경적 장벽을 제거하고 지지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상호작용, 인터랙션 해가지고 인간과 환경이 만나는 접점을 강구한다. 그래서 인간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환경이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관계를 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복지도 그렇고 상담도 사회복지 상담도 그렇고요. 지금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내 개인 문제뿐 아니라 그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까지 다 관여하고 정치 사회까지 다 관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연계시켜서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 요소 3번째가 있습니다. 알렌 핑커스, 그 다음에 앤 미나한 이 두 학자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미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랍니다. 두 분이. 그래서 공동 저서를 이제 여기는 안 나타나 있어요. 제가 별도로 저기 뽑았습니다. 공동 저서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방법을 연구했어요. 소셜 프랙티스인데 이제 모델 앤드 메소드 해가지고 모델과 방법을 이제 강구했는데, 기존의 개별 사회 사업은 집단 사회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있어요. 개별 사업, 사회 사업과 집단 사회 사업으로 나뉘었는데, 이걸 하나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런데 크게 기여했다는 거예요. 통합. 개별과 사회를 연계시켜서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실현했다는 합니다. 이 핑커스와 미나한 이 학자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강조했어요. 목적, 대상, 지식, 가치가 있는데, 목적을 보면은 인간의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 향상을 한다. 그래서 자원 체계와의 연결을 모색을 했고요. 두 번째로 개인부터 지역 사회까지 모든 규모의 체계를 추구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인간 행동, 사회 체계, 복지 정책 등에 관한 과학적 이론을 모색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자기 결정과 비밀 보장 등 전문적인 윤리를 또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약도 마찬가지지만, 마약 회복 상담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전문적인 윤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리, 태도 윤리. 상담사뿐 아니라 클라이언트, 내담자의 상담하러 온 분의 윤리,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라포, 신뢰를 서로 구축을 해가지고 신뢰 안에서 서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나눠야 모든 문제를 풀고 또 연계시켜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윤리가 있는데, 생명 존중의 원칙, 비밀 보장의 원칙, 이 윤리 강령이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협회에서도 윤리 강령을 만들어가지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생명 존중의 원칙과 비밀 보장의 원칙이죠. 이게 순서가 있어요. 생명 보장이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7가지 윤리 강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 그 비밀 보장이 있는데, 비밀 보장을 시킬 것인가, 생명 존중을 할 것인가, 두 개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자해하고 자살하려고 그런다, 이랬을 때는 생명 존중을 먼저 해가지고 이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밀 보장이 우선이 아니라 생명 존중이 우선이다 하는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현대 정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적 정의에, 현대 들어와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더 구체화되고 있다. 미시적, 거시적, 인파워먼트 지향, 그 다음에 감정, 관점,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정의의 특징은 미시적, 거시적으로 보면 개인 상담과 사회 개혁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수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미시적으로 개인만 이제 했지만, 이제 거시적으로 사회 환경까지도 다 들여와서 이제 동시에 수행한다는 거죠. 인파워먼트 지향, 클라이언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이자 변화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된다, 클라이언트가. 세 번째로 이제 강점, 관점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문제점보다는 그가 가진 자원과 강점에 집중하여 해결책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자원까지도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아 모색을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천의 4대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목적. 첫 번째로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두 번째로 자원 연결 및 활용 촉진. 세 번째로 환경 개선. 네 번째로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4가지가 있어요. 그 개인의 문제 해결. 우선 당사자 개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 능력, 인파워먼트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에 해당한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밤새 고기가 안 잡히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로 자원 연결 및 활용 촉진, 링케이지 앤드 블로커링 해가지고
어디? 거기 그것도 해드릴까요? 중요한 단어만. 내적 역량 강화. 내적으로 이제 개인의 클라이언트 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는 자기 효능감 증진이 해당한다.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담배도 끊어야 되는 거 자기가 중요하지 뭐 남이 끊으라고 해서 뭐 술도 마약도 뭐 끊으라고 끊어집니까? 자기가 각오가 돼가지고 끊어야 되겠다 하면은 끊어야 전략도 자제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래야 끊어지는 거죠. 우리도 뭐 사회생활 40년 이전에는 뭐 사회생활 할 때는 술 담배 다 그랬지만 그 후에 은혜로 다 끊어졌잖아요. 술 담배. 마약은 뭐 입에도 안 대봤지만. 그리고 학습 변화가 있죠. 학습을 통해서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스킬을 습득하도록 한다. 상담론에 다 스킬, 그 상담 기술이 다 있죠. 각 학자 이론들이 이론을 다 개발해가지고 그게 병원에서 정신의학 의사들이 상담사들이 미국의 그 이론학자들이 정신의학 의사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환자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다 그 상담론을 개발하신 거예요, 스킬을. 그래가지고 각 이론마다 그 상담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지행동 치료 해가지고 생각을 바꾸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왔듯이 상담을 통해서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는 거지. 인지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사고를 바꿔가지고 불평, 불만, 부정에서 긍정으로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죠. 이런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상담사하고 이제 같이 대면에서 이제 교육받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자원 연결 및 활용 촉진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힘만으로 부족할 때 외부의 에너지를 수혈하는 과정이다. 자원 연결하고 해서 이제 교정해 나가는데 체계 연결, 클라이언트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식적인 자원과 연결한다. 사회단체나 그 상담사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지 체계를 구축한다. 지지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이웃 등 비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돕는 관계를 만들어낸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족이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이 가정에서부터 시험과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바로 생긴다는 거죠. 부모, 형제, 자매들 간에 가장 먼저 시험 대상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심리 상담도 개인을 상대로 하지만 가족 치료도 있어요. 가족 치료 상담. 가족 전체를 불러다가 같이 상담을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가족, 이웃 등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제 돕는 방법을 모색한다. 자원 연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 environmental change. 인간을 고통받게 하는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사회 환경, 뭐 가정 환경, 뭐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직장 환경, 뭐 여러 가지 단체 환경.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의 모든 틀을 바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옹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사회복지사가 대변인이 되어 목소리를 낸다. 옹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침해를 당한 사람들. 그래서 뭐 노조도 뭐 노무사가 있잖아요. 노무사. 노조 관계는 노무사가 또 다 법적으로 책임지고 다 하죠.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해사정인이 있죠.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상담사는 뭐 사회복지 상담사도 있고, 뭐 심리 상담사도 있고, 상담에는 또 옹호자들이 다 있는 거죠. 그 거시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장애인 이동권 사회처럼 한 개인의 불편함이 제도의 문제일 경우 정책 제안이나 사회 운동을 통해 환경의 벽을 낮춘다. 그래서 지역 사회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 정책 정당이나 국회의원, 여러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 다 연계시켜가지고 이 개인 클라이언트가 그런 데 연계돼서 실현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사회복지 실천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이다. 그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문제 해결해주고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해주고 복지가 돈이 부족하면 동사무소에 쫓아가서도 기초생활을 등록해서 복지해주고 병원이 돈이 없고 그러면 병원에도 이제 사회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 치료비가 부족할 때는 병원의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사회복지가 또 이 여러 가지 또 사회 단체를 연결해 가지고 또 병원비를 줄여서 지불하게 하는 이런 것도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각 기관 다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병원, 기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큰 산본의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뭐 다 돼가는데 여기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이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프로페셔널 액티비티. 전문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단순히 개인의 선이나 자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동반해가지고 그 클라이언트 상담자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회복하고 실현해서 복지와 연결시켜서 밀고낼 것인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목적을 두고 전문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기술 보면 심리학, 사회학, 복지정책 등 과학적 이론과 전문적인 실천 기술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이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상담사, 사회복지사는 이 전문적인 기술, 실천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상담소와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해서 실천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인된 자격을 보면 국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책임있는 활동이다. 사회복지 실천이 전문가의 활동이다 이거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래서 사회복지사 강사 교수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 있는 사람, 박사학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학사학위 이상은 실무경력, 관계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석사학위는 2년 이상 이런 자격이 있어야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원의 교수분들은 학사분은 뭐 또 주택관리사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실무 경력이 있고 대기업에서 또 해외 지사장까지 하고 이런 경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로서 대학원에서 목회 심리 상담을 하고 9개의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목회 경력 지금 2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평생 교육사 박 교수님은 전 시간에 하셨던 이번 시간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평생 교육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학 전공하시고 석사 이상 다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은 뭐 사회복지사 1급까지 가시고 다 자격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평생 교육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그 경력을 쌓고 그러면 다 강사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중심 활동을 해야 된다. 문제 해결 지향을 해야 된다. 4번. 5번째 윤리와 가치 기반. 윤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관계 중심, 문제 해결 중심, 윤리 가치 중심, 의도적인 계획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전문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복지 실현의 4대 핵심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면 다 누구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